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특별기획 박노자의 왜. 이번 선거 예년과 다른 점이 좀 보입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그리고 이념별로 지지하는 정당 뚜렷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계층별로 갈린다는 게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2030 세대의 선택이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 적나라한 비판, 오늘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박노자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좀 예상대로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보니 앞날이 걱정됩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네, 예상대로였는데 걱정 많이 되시나 봐요, 목소리가요. 교수님? 됩니다. 정말입니다. 네, 교수님 투표하셨어요? 아니에요. 네? 투표하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비록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재보궐선거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심이 대대적으로 이 정권을 위반했다. 네. 대대적 실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실망의 일부분은 극우 매체들이 설치한 프레임에 걸쳐서 네. 그 프레임 속에 빠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20대 남성의 70%가량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들 보면은 주로 민주당 쪽을 지지한 것이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돌아선 것은 실망의 이유는 이 정권이 잘못한 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너무나 제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선 점, 그런 부분들이 컸겠지만은, 그런데 이 불만이 왜 하필이면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갔느냐 하면은 극우들이 설치한 프레임이 남성들한테 특히 먹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예컨대는 페미니즘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20대 남성들의 이런 오세훈 후보 지지, 이런 부분도 극우 매체의 프레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권이 잘못한 정책,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나 네. 약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네. 이 정권의 실천이 제일 큰 원인이지만 네. 실망한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극우 후보를 뽑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또 극우들이 설치한 프레임이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것도 보이진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극우 정치인의 극우 정치인, 극우 매체가 만든 프레임 얘기를 하십니다. 교수님. 네. 강남 3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자기 재산들이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자기 재산의 가격이 더더욱 더 오르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 더더욱 오르기 위해서? 아. 네, 그것보다 더. 네, 지금보다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2030 세대가 문재인 후보한테 실망했다, 표를 던진 걸 후회하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극우 쪽에 이분이 실망한 지지자라고 보기보다는 본래 극우에 있었던 분들인 것 같다고 이렇게 SNS에 썼는데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메시지는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20, 30대들을 이야기한 게 절도 아니었습니다. 네. 극우 정치인들이 유세할 때 네. 같이 이렇게 발언해주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극소수고요. 예. 실제 그들의 소속을 따져보면 대체로 극우 전단의 활동가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고요. 예. 그들이 개인적으로 실망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한데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한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그 부동산 정책이 땅값을 잡지는 못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아도 세입자 보호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월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코로나 전국에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훨씬 많이 주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지원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습니다. 네. 뭐 불만을 품을 만합니다. 충분히 품을 만합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정권이 민생을 위한 개혁을 너무나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네. 방향은 옳았겠지만 네. 멀리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서고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인가요? 온건 보수 전단이지요. 온건 보수 전단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약자층을 배려하겠다는 방식으로 인기를 모았다가 네. 실질적으로는 주거 복지라든가 불안노동 문제라든가 해결한 게 없습니다. 네. 불안노동 비정규직 비율은 3%입니다.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비율이 몇 %라고요? 비정규직의 비율이 여전히 37%, 정치노동자의 37% 정도 됩니다. 개선되지 그러니까 않았다. 전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진보 정당의 존재감은 더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도 못했고요. 다른 진보 정당도 1%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진보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타고난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한국 진보에는 제일 없는 것이 풀뿌리 조직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사는 곳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대학 학생, 진보단의 학생위원회라든가 지역협회, 이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풀뿌리 기반이 원래부터 없어 왔고요. 예. 그나마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종교조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종교조는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타고난 한계는 있고요. 이 위에는 매체력의 한계가 큽니다. 네. 존재감이 없는 것은 웬만한 매체들이 진보 전당들을 언급해주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과시화 당한 것이죠. 그런 타고난 한계들이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진보 전당에 있는 특히는 40대 또 그 이상의 분들이 이제는 20, 30대들의 감수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에 아까 선거도 그렇고 이 진보 정당 얘기할 때도 언론 얘기를 계속 지적하시는데 한국의 언론이 문제가 큽니까? 한국의 언론은 문제 크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은 공적인 그릇의 역할 전혀 못합니다. 완벽하게 사유화돼 있고 지배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너무나 광고 소득에 의존하는 나머지 사실상 기업의 그냥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도 보듯이 이제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진보 보수 이런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그거 사실은 온건 자유주의, 그러니까 현 정권과 그거 사이 이념적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념이 아니고 현실이다, 예. 지령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극우 언론들이 좋아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그 현실, 실현에 있어서도 분명히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가 갈려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현이라는 말로는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호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예. 실용이란 말로. 네, 그거 아주 좋은 그 인용하에 예. 그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네. 그래도 극우 언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집권 여당의 실책이 좀 컸어요.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하고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한 가지 이해해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 한국 사회의 그 만약에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비정규직 양산은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본격화된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보시면 비정규직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20% 안팎이었는데 그때부터 확 솟아올랐죠.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을 가능하게 만든 비정규직 관련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온건 자유주의자, 온건 보수주의자들이 약한 노동자, 불안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은 것도 사실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원칙이죠. 비정규직 양산 시켜놓고, 그러니까 노동자층을 봉쇄시켜놓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기반을 붕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정부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계속 내고 이렇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는 공무원 부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제로 만들겠다. 네. 말은 참 좋잖아요. 예. 처음에 문 대통령이 최초로 이 집권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이렇게 오셔갖고 비정규직은 이제 다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그렇게 권원하니까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니고 계열사 그러니까 그 계열 업체에다가 그 견전 채용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리고는 정규직이 그래도 계열사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뽑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본질을 하고 고참했는데 현실은 그저 개살구였던 거죠. 아니 그래도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할 정도도 아니고 태부족했고 결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실감할 만한 결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갑질 반지법 이런 거 만들어줬는데 네. 갑질의 수준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 특히 비정규직 사회에서의 조사를 해보면은 갑질 피해 비율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노동자를 다독여줬습니까? 거기는 더 하면 더 할 겁니다. 훨씬 더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반노동 정책을 해올 사람들입니다. 이상돈 교수가 주진우 라이브 방금 전에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무능한 정치인보다 부패한 정치인을 찍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들이 어쨌든 약자층 의존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옳은 방향을 잡긴 했는데 네. 무능하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건 자유주의자들도 어디까지나 가진 자들이고 대부분은 가진 자들을 위주로 정치를 해야 하기에 거의 그 길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 보기에는 무능한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부산에서 권력을 잡고 앞으로 잘못되면 전국에서 권력을 잡을 그분들은 극도로 부패합니다. 부패 지수는 그쪽은 온건 자유주의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새로운 서울시장, 부산시장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것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부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사회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 피라미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진 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는 네. 제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공인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